10분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르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말레이시아 국영에너지 기업 페트로나스와 일본 기업 미쓰비시는 미얀마 몬주 모케타마 연안에 있는 예타군 천연가스전 탐사 사업에 대한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트로나스는 이미 2021년 7월 예타군 가스전을 운영하고 있는 자회사 지분 매각 계약을 체결했었지만 거래 완료가 될 때까지 지분 매입 업체 공개를 보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쓰비시는 2013년부터 투자를 하며 간접적으로 지분 1.93%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2021년 2월 이후 가스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기술적 경제적 관점에서 사업을 지속하기 힘들어 지분을 매각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예타군 천연가스전 탐사 사업의 지분 구성은 페트로나스가 40.9%를 소유하고 미얀마 석유가스공사의 20.5%, 일본 JX 니폰 석유가스 탐사 19.3%, PTTAP 인터내셔널 19.3%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양곤 지역 일부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오미크론 증상이 있음에도 강제 노동을 시키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쉐피따 공단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한 명은 최근 아픈 노동자가 반차 휴가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하며 앉아서 일하기도 힘든 노동자는 계속 근무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미얀마 인더스트리즈 크래프트 앤 서비시즈 노동조합연맹은 노동자들이 휴가를 낼 경우 해고가 될까 걱정이 되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미얀마 솔리데리티 노동조합은 양곤의 일부 공장들이 코로나19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보건실태조사가 왔을 때만 형식적으로 맞추고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또한 오미크론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국가관리위원회에서 은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인 봉제 공장들의 경우 오미크론 확산을 우려하여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노동자가 발견이 되면 휴가 처리를 하고 출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부 미얀마 노동조합들은 실질적인 노동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 한두 공장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이슈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곤 지역교통위원회 사무차장은 최근 양곤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에 대한 허가나 명령은 없었다고 일축하였습니다. 양곤 시내버스 시스템은 이동 거리를 기반으로 버스 요금을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최근 양곤 교통카드 시스템을 운영하는 아시아 스타마 트랜스포트와 계약 체결 시에도 이동거리에 따른 버스 요금 징수가 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버스 노선에서는 2022년 2월 22일부터 버스 요금 현금 결제 시 200잣에서 400잣으로 인상되고 교통카드 결제 시 360잣으로 청구가 된다고 안내문을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당분간 장거리 출퇴근 통근자들은 최소 2번 이상 버스를 타야 하기 때문에 버스 요금에 대한 부담이 되고 혼선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U 정부는 미얀마 석유가스공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추가 제재 조치 발표에는 국가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인사 22명과 세계 기업에 대한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 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추가 제재 조치가 된 기업을 보면 미얀마 석유가스공사와 함께 제1번 광업공사도 포함이 되었으며 투그룹과 IGA그룹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저스티스 포 미얀마는 EU 정부의 환영의 메시지를 전하며 국가관리위원회가 민간인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에 필요한 자금을 차단하는데 필수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미국과 일본,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현재 미얀마 외화 수입의 50%가량이 천연가스 수입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며 대부분의 외화가 국가관리위원회의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추가 조치 이후 EU 정부는 총 65명의 인사와 10개 기업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 제재 조치 이후 지난 2월 24일 투그룹 계열사인 AGD은행은 비자 신용카드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었다고 고객들에게 통보를 하며 갑작스럽게 신용카드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2월 22일을 맞이하며 미얀마 전역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위는 미얀마 국민들이 선호하는 날짜로 6개의 이혁명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지만 쿠데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였던
2021년 2월 22일 시위 같은 규모는 볼 수 없었습니다. 총파업위원회 대변인은 이번 시위가 전 세계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위는 소규모로 진행이 되었으며 양곤 밍글라 타운눈 타운십과 인슨 타운십, 만달레이 차네따잔 타운십, 사가잉 지역 모니와 타운십, 키누 타운십, 나바인 타운십 등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시위대별로 100명에서 30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시골 지역에서 많이 진행이 되며 큰 이슈는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2022년 2월 6일 KIA는 연료 수송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꺼친주 뿌따오 타운십에서 심각한 연료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부분의 주유소들은 문을 닫아 높은 가격을 지불해도 연료를 구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연료 부족으로 오토바이도 타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리터당 5,000잣을 지불해도 판매하는 주유소가 없다고 합니다. 뿌따오 타운십에서는 차량 연료의 경우 일주일 만에 리터당 1,000잣에서 8,000잣까지 인상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서 긴급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후송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KIA의 이번 조치는 인근 마을에서 불법 금광 채굴 작업을 중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 쪼민툰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대변인은 러시아가 국가 주권 강화를 위해 침공을 하였으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번 침공으로 러시아가 세계 평화를 위한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강대국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전쟁이 평화이며 자유는 노예라는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이번 공식 발표로 국가관리위원회와 러시아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미얀마 국방부의 주요 무기 공급원이었기 때문에 미얀마 국민들은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스티스 포 미얀마의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도 국가 비상사태 전후로 전투기 엔진과 부품 등을 미얀마 국방부에 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정부에서는 대통령 대행직을 맡고 있는 두아라시라는 침공에 대해 비난을 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2022년 2월 23일 마웅마웅온 미얀마 공보부 장관은 해외 언론사들과 온라인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장관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얀마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국가 번영과 식량 안보를 중점적으로 국가 운영을 하면서 민주주의 연방국가 건설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유니언데이 행사를 이례적으로 개최하여 소수민족들과의 화합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방위군들이 친주와 꺼야주, 사가잉 지역을 중심으로 공격을 감행하고 있지만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테러에 강경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16,370개 와드와 마을에서 총 15,742명의 관리자가 임명이 되었으며 테러 단체들의 위협으로 3,176명의 관리자가 사임을 하였으나 2,619명의 신규 관리자가 임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투자 분야에 대해선 코로나19 기간 동안 많은 해외 기업들이 철수를 하였으나 2021년 5월 현재 3,200개의 해외 기업과 외국인 9,010명이 특별 항공편을 통해 재입국을 하였으며 2021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12개 투자 분야에서 44개 해외 기업이 총 38억 2,301만 5천 달러를 투자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투자자들의 세금 문제 지원과 은행 자금 인출, 특별 항공편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미얀마 투자 회사 행정국, 온라인 솔루션 플랫폼을 구축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1단계 개발 중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우호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도로교통행정국은 기존 자동차 등록을 갱신하지 않고 만료된 1980년 이전 클래식 자동차들에 대해 재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등록 시 새로운 자동차 번호로 발급되며 이전 등록 기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등록 신청은 2022년 2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관할 도로교통행정국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주 미얀마 한국대사관에서 미얀마 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미얀마 투표장에서 부재자 투표를 모두 마감을 했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는 많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환자들이 급증하는 등 기타 여러 부분을 걱정했었는데 지난 5일간 무사히 투표를 마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외투표 기간 동안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재외투표 기간 동안 재외투표 신청을 한 재외 국민들이 기간 내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며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미얀마 재외투표 신청자 642명 중 511명이 투표를 완료하고 참석율 79.59%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투표는 전 세계 115개국 177개 재외공관에 있는 219개 투표소에서 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등록된 재외동포 유권자는 22만 6,162명을 기록하며 재외동포 유권자 200만 9천여 명 중 신청률은 11%를 기록하였습니다. 러시아 침공이 시작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재외선거가 중지되었으며 전체 재외동포 유권자 중 아시아 지역이 49%를 차지하였으며 미주 7만 3,381명, 유럽 3만 5,591명 등 세계 대륙에서만 95%를 차지하였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5만 3,07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2만 9,827명, 일본 2만 8,816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21대 총선보다 신청률은 높지만 19대 대통령 선거에 비해 참여도가 23.2% 감소하였습니다.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